쌍꺼풀 수술을 처음 받는 분들이 결과를 좋게 얻고 또 재수술을 하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될 점 3가지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쌍꺼풀의 크기입니다. 뭐냐면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이런 부으지라는 도구로 쌍꺼풀을 잡아봅니다. 그러면서 보는 게 나한테 맞는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보는 건데, 이렇게 잡다 보면 어느 높이에 딱 도달했을 때 쌍꺼풀이 굉장히 통통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런 걸 우리가 소세지라고 하죠. 이제 그 높이로는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 소세지 되는 높이 바로 아래까지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높이인 겁니다. 붓기와 소시지 눈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? 붓기라는 거는 물기입니다. 정확히 말하면 수술을 하고 나서 부종이 생겨서 우리 수분이 그 조직에 이렇게 이제 많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빠지겠죠. 반면에 소세지라는 거는 쌍꺼풀을 너무 높게 잡았을 때 생기는 거예요. 소세지의 원인은 2가지인데, 하나는 피부가 두꺼워서 또 하나는 라인이 높아서요. 그러니까 이거는 붓기와 달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. 수술 직후에 어느 정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6개월, 정말 길게 봐도 1년까지는 붓기인가 하고 기다려볼 수 있겠죠. 근데 6개월, 1년이 지났는데도 더 이상 통통한 게 좋아지지 않는다. 그러면 이거는 붓기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세미아웃 라인을 너무 고집하는 경우입니다. 세미아웃이라고 하면은 쌍꺼풀의 앞머리가 밖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죠.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. 그러려면 이 몽고주름보다 쌍꺼풀 라인이 높아서 밖으로 빠져나와야지 세미아웃이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세미아웃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몽고주름이 있고 그 몽고주름보다 높은 위치의 쌍꺼풀 라인을 잡아야 됩니다. 근데 만약에 그렇게 높게 잡았는데 그 높이가 나한테 안 맞는다. 그러면 이제 소세지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세미아웃 라인이 잘 어울리려면 갖춰야 하는 눈의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? 공식 같은 게 있어요. 2가지입니다. 하나는 몽고주름보다 높은 쌍꺼풀,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. 두 번째는 이 몽고주름의 영향을 없애줘야 된다는 겁니다. 몽고주름이 너무 세면 쌍꺼풀 라인과 몽고주름이 충돌을 일으켜서 굉장히 앞부분이 매끄럽지 않고 부자연스럽게 돼요. 그래도 세미아웃 라인을 꼭 하고 싶다고 할 때 어떤 트임을 병행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? 일단 몽고주름의 영향을 없애주는 게 중요하니까 앞트임과 윗트임을 권해드리고요. 하지만 앞트임, 윗트임을 하더라도 쌍꺼풀 라인이 어느 정도의 높이가 되어야 세미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이 높이를 잡았을 때 소세지 될 것 같다, 그러면 저는 세미아웃 권해드리지 않고 인아웃으로 하면서도 트임 같이 하면 충분히 눈이 길고 시원해 보일 수 있다고 설명드립니다. 세 번째는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술 방법을 고집하는 경우입니다. 예를 들어서 절개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풀리기 쉬운 경우. 두 번째, 지방이 너무 많아서 지방을 충분히 제거해야 되는 경우. 세 번째, 비대칭이 심한 경우 등이에요. 이런 경우에는 절개로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죠. 그러면 비절개를 추천하는 눈 유형이 있을까요? 첫 번째, 피부가 얇을 때. 또 한 가지는 눈매 교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을 때. 또 세 번째는 대칭이 또 잘 맞을 때. 상담 시 꼭 확인해봐야 하는 것과 상담 팁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. 제 생각에는 각자 원하는 눈 모양이라든지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들의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. 어떤 병원 가면은 찍어내듯이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, 그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결과와 그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납득을 하신 후에 수술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처음으로 눈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습니까? 그래서 결정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확신을 가진 후에 수술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